반갑습니다. 타로스타의 가브리엘입니다. 오늘은 타로의 개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의 강의가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한 20년 동안 하면서 저만이 만든 이론을 좀 소개할까 싶어요. 네. 이제 그 상담사들을 키우면서 상담사들이 저한테 토로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안 맞았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소심하시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요, 저는 너무 대범한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사들이, 내공이 없는 상담사들은 사실은 약간 속된 말로 쫄죠.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사과 이론이라고요. 이게 사과가 있죠. 요렇게요. 우리 이 사과 하나를 가지고 그냥 바늘로 콕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 표면에다가 바늘을 던져서 콕 찍는다. 타로는 그런 거거든요. 무의식을 이렇게, 무의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 바다 같은 그 광대한 무의식을 당신의 무의식이 이겁니다라고 딱 찍는 건데, 사과도 그렇잖아요. 사과에다가 바늘로 콕 찍듯이. 그러면 그 사과가 바늘에 콕 찍힌 부위가 사과 전체가 빨갛다고 해서 무조건 빨간 부위에 꽂히진 않습니다. 그죠? 어느 때는 파란 부분에 꽂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까만 부분에 찍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희게 생긴 부분에 찍히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우리 후배님들한테 이야기하는 사과 이론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고요? 우리는, 내담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사과가 빨가면 전체가 다 빨간 줄 압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 소심하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타로카드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대범하고 용기가 많은 사람에게 당신 소심하시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마치 사과가 전체가 붉지만 어느 부분이 하얀 부분에 바늘이 콕 찍힌 것처럼 당신 전체는 빨갛지만 이 부분은 아직 미성숙돼서 소심하시네요, 하얗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나왔는지를 같이 찾아보면 됩니다. 고민의 거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노라고 했다, 내담자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한 게 틀렸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대범한 사람인데 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소심하지? 그러면 당신 이전에, 우리 내담자분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이렇게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죠. 검은 부위가 찍혔다. 그러면 그거는 어쩌면 고민의 양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 부분이 썩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타로카드는 그 방대한 무의식의 세계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인식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다른 내용마저도 내담자의 무의식입니다. 그러니 상담사가 훌륭한 상담사라면 그것을 같이 찾아주고 환기시킬 줄 알아야 문제의 해결의 단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대범한 사람이 대범하게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고민거리 없죠. 소심한 사람이 소심한 대로 살아가는데 문제 없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소심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욱해서 한번 화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고민에 너무 빠져있다. 그러면 그거 해결해야죠. 그런 것들입니다. 빨간 사과, 파란 사과가 전체가 빨갛고 파랗고 하지만 어느 부분은 분명히 다른 색깔이 있다는 거죠. 그게 찍혔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내담자의
사과 맞고 내담자의 무의식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은 내담자가 노라고 했을 때 정말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내담자가 인식 못하는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를요. 이해하셨나요? 대단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사과 이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하나 저의 이론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지배적 감정이라고요. 이것이 이제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까르마인데, 반응이 오면 사람은 반응에 따라서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합니다. 그죠? 자극, 반응이죠. 자, 그러면 동일한 자극이 왔다고 동일한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습관적으로 쓰는 감정을 꺼내서 씁니다. 그 습관적으로 쓰는 감정이 지배적 감정입니다. 그것이 까르마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간다. 아침에 출근해. 다 기분이 나쁘지만, 그죠? 다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먼저 앞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차 타야지,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돌진합니다. 돌진하고 거기서 전투력을 발휘하죠. 자기 공간을 찾기 위해서 막 몸을 비틀면서 옆에 사람을 치면서 자기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적극적인, 그리고 약간 공격적 성향을 자기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 지배적 감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 이 지배적 감정이 깨끗하고 정화되고 훌륭할수록 이 사람의 운명은 훌륭하고 좋아지겠죠. 그래서 타로스타에서 강조하는 게 명상, 요가, 정신적 수행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감히 2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만든 이론 2가지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교육할 기회가 더 많다면 저의 어떤 개똥철학 같은 이론들을 가끔씩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추천 도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요가 수트라입니다. 타로 배우는데 요가는 또 왜 배워요? 요가는 유식론의 기본이 된 어떤 수행의 방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 그리고 그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몸의 작용도 통제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철학의 배경이 되는 것이 요가입니다. 그래서 유식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가 수트라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 정화하시면 더 좋은 상담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마음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비밀. 마음의 비밀이라는 책은 책 이름 자체로는 너무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코야마 코이치입니다. 요코야마 코이치. 일본의 수행자입니다. 어떤 아레아식, 까르마, 그 다음에 이 무의식의 세계를 정말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타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아주 좋은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자, 마음의 비밀은 요코야마 코이치 씨가 쓴 책이고요. 민족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요, 저번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칼 로저스요. 예, 학지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움받을 용기. 인플레이션이라는 네, 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내담자와의 대화 기법이 아주 잘 나와 있는
실제로 마스터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화법을 거의 대부분 써야 합니다. 네. 남자친구 없어요. 그러면 왜? 뭐 지금 만나라도 보지? 제가 좀 살이 쪄서요.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럼 공부하지? 공부는 해야 되는데 외로워요. 뭐 이런 식의 화법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내담자들이 써먹어요. 빙빙 돌리면서 막 이렇게요. 그럴 때 조금은 이 어떤 그 내담자의 마음을 이렇게 가듬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대화 기법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과 상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문당에서 나온 책인데요. 상징성과 동시성 이론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상징과 은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징과 은유, 학지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의식과 대화 최면 치료.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최면을 걸 수 있는 밀턴 에릭슨만이 쓸 수 있었던 대화 기법인데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잔 브라흐마 스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술 취한 코끼리를 길들이기.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옆에 가지고 있는 책은 요겁니다. 성난물소 놓아주기라는 책인데, 요거는 그거의 다음 편입니다. 예, 지금 서재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거예요. 저의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는요. 요것은 무의식과 명상에 관련되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아잔 브라흐마 그 스님은 지금 이 시대가 존경하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시자 명상 전문가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맑지 않고 자꾸 이렇다 이러면 한 번 정도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좋으셨으면 2탄 성난물소 놓아주기, 예, 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상담사가 되는 기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여러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선입견적으로 알고 있었던 타로랑 참 다르다. 예, 그죠? 맞습니다. 저희가 최초의 타로 상담 팀입니다. 2002년에 시작했고, 예, 지금의 어떤 유행과 트렌드를 만들어낸 팀 맞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학문적 깊이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지는 못했지만, 심리의 도구로 쓰자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근데 이것 저희를 따라하는 팀들은 손쉽게 사주 역학, 무슨 뭐 별자리 운세 뭐 이런 거와 결합시키면서 타로를 약간은 그쪽 그 신비주의 쪽으로 몰고 갔죠. 뭐 괜찮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유튜브라는 좋은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이론들 그리고 가치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20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타로스타의 상담은 무엇이 다르냐? 분명히 심리 상담보다는 열정적입니다. 심리를 읽는 도구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리 상담보다는 훨씬 더 열정적이에요. 왜요? 공감,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지배적 감정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클럽 가면 어떻게 돼요? 춤추면 그 사람과 공감하려면 춤춰야죠, 같이. 그죠? 막창집에서, 곱창집에서 슬퍼하면서 우울해하면서 소주 한잔 마십니다. 그러면 같이 앉아서 좀 우울한 감정을 느껴야죠. 이렇게 타로스타는 심리상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도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심리상담사보다는 훨씬 더 열정적입니다. 예, 타로는 이렇게 마음을 다루는데
일반적인 심리 상담보다는 조금 더 열정적으로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아주 매력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타로스타의 상담은요, 종교보다 개인적입니다. 왜요? 행복의 기준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불교의 육바라밀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반인 수준에서는 자신의 어떤 욕구나 바람이 일어나가지는 과정, 그리고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졌다면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타로스타에서의 어떤 행복의 기준이나 가치는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업식과 까르마가 원하는 방향대로 아주 개인적인 행복을 인정하고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스타가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빠져들거나 아니면 이상한 교리를 강조하는 집단이 아닌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건 타로는 무의식이다, 타로는 심리학적 도구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타로스타에서의 상담이 생각보다 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구체적으로 미래를 맞춰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의식을 그림으로 보여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의식은 내담자의 어떤 기억들을 다 저장하고 있는 아레아식, 이것이 운명과 미래와 과거를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 그 작은 섹션의 질문들, 집이 나갈까요? 합격할까요? 남자친구 돌아올까요?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세밀한 것까지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왜? 내담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의식이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멋진 질문이라도 내담자가 중요하지 않게 느끼는 거라면 그거는 질문을 받을 수도 없고 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나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막연하게 던지는 질문이라면 그거는 타로카드에서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집 강아지 애기 몇 마리가 임신했나요? 너무나도 진지하다면 그 순수한 마음에 우리 너무 궁금하고, 그렇다면 그 질문에는 타로카드는 재밌게도 정확한 답을 줍니다. 신기하죠? 네. 자, 저랑 계속 공부를 하시면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제가 강조합니다. 타로스타의 상담은요, 내담자 중심의 1인칭에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왜? 내담자의 무의식이니까요. 그런데 1인칭만이 모든 것의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1인칭과 3인칭, 그러니까 세상과의 조화, 반응과 자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죠? 자극, 반응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타로스타에서의 상담은 분명히 제3인칭, 어떤 나한테 자극을 주는 대상들에 대한 개념들을 잡아줍니다. 나만 학운이 있다고 다 서울대 가나요? 나만 무슨 관직운이 있다고 해서 다 뭐 판검사 되나요? 아니잖아요. 세상이 바뀌잖아요. 로스쿨이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더 돈 많은 집 아이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이렇다. 그러면 나의 관운이 있다 하더라도 있기는 있으나 이 세력이 더 크다면, 이 3인칭의 자극이 더 강하다면 이 반응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 정립을 하지 않고 운명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가치라든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모든 분들이 이 3인칭에 관련되는 부분을 관가해요. 근데 분명히 타로카드는
3인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무의식은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무의식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꿈꾸는데 분명히 이것에 반응을 해주는, 자극을 주는 3인칭들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이 일이 내가 쉽겠다, 어렵겠다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 상담을 할 때 왜 3인칭을 빼먹고 상담을 하죠? 나만 일찍 일어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나요? 아니죠.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면 비가 와서 아예 나가서 농사를 못 질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3인칭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타로스타일 상담은 내담자 중심의 1인칭에서 시작하지만 3인칭과의 관계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타로스타일 상담은 논리적인 인과 법칙을 말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한 상담 기법을 추구합니다. 인과 중요하죠. 자꾸 운 얘기하지 마세요, 들. 씨를 뿌려야 꽃이 피는 거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씨를 뿌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을 돼서 왜 저는 열매가 없나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너는 뭐 조상이 운이 없어서 그렇고 뭐가 이런 얘기 아니라 너 그때 봄에 안 뿌렸잖아. 그러면 다음 봄에라도 뿌리자. 인생 기니.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죠? 그래서 타로스의 상담은 1인칭에서 시작해서 3인칭과의 관계성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자극, 반응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인과 법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저랑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꼭 개념을 가지셔야 될 거는 1인칭과 3인칭의 관계성을 좀 확인하자. 그리고 나의 조언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하자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자, 진실한 소통과 좋은 예후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가르쳤는데 가서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담 열심히 했어요. 그럼 가서 행복해져야죠. 그런 좋은 예후를 원한다면 상담사의 평화로운 마음과 따뜻한 말이 필수입니다. 이해하셨죠? 평화로운 마음과 따뜻한 말, 용기, 설득 중요하죠. 자, 11번째 상담사에게 필요한 것은요, 좋은 경험, 넓은 지식, 깊이 있는 배려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자, 11번째 상담사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경험. 두 번째, 다시요. 상담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경험. 두 번째, 넓은 지식. 세 번째, 깊이 있는 배려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요. 12번째, 감정이 사람을 만든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감정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캐릭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까르마가 어떻게 음지 작동하느냐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면 거의 100%, 120%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교육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번외 편으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감정은 바다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무의식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죠. 이게 자극이죠. 그러면 평온한 무의식 세계에서 바람이 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파도가 치죠. 그죠? 이게 우리의 감정과 어떤 무의식과
어떤 외부의 자극과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읽지만 감정을 읽음으로 해서 무의식의 세계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타로 카드의 힘입니다. 총 3강을 통해서 타로의 개념, 그리고 타로 상담의 개념, 그 다음에 타로스타가 지금까지 상담을 해왔던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올드 잉글리시 타로를 가지고 실제로 메이저부터 마이너까지 공부를 하는 과정, 한 장 한 장 공부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로스타의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